무역 상담을 위해서 외국인을 직접 만나야 할 경우 영어 혹은 현지어로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문법이나 작문에 능하다고 하여도 직접 만났을 때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서는 거래를 성사시킬 수 없습니다. 아직 영어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 실제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령이 필요합니다. 요령만 익힌다면 새로 영어를 배우지 않고서도 어지간한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토론이나 철학적인 대화를 나누려면 별도의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일상적인 대화나 간단한 무역 상담을 하는 데는 이제까지 배운 영어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을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말할 때 집중하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엉뚱한 답변을 하거나 겉도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대화가 제대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영어에 자신이 없을수록 상대방이 말할 때 집중해서 듣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머릿속에서 영작하느라 상대방의 말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한번 상대방의 말을 놓치면 이를 회복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앞에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뒤에 이어지는 말을 알아듣기가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말할 때는 일단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동안에는 의식적으로라도 자신이 말할 내용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난 다음에 자신이 할 말을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난 후에 조금 뜸을 들이면서 자신이 할 말을 정리해서 말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는 것보다는 다소 갑갑한 느낌이 들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천천히 말하라. 영어에 자신이 없을수록 천천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에 자신이 없을수록 말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자신이 영어를 못한다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자꾸 말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실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빨리 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실수를 저지르게 마련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쪽에서 말을 빨리 하면 상대방의 말도 자연스럽게 빨라지게 마련이어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듣기가 점점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할 말도 엉망진창이 되고 상대방의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야말로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느리게만 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 느리게 말하다 보면 말하기 전에 이런저런 것을 생각하는 습관이 생겨서 오히려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방해받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보통 말하는 것보다 약간 느리다고 생각할 정도로 다소 천천히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하면서 말의 속도를 너무 의식해서도 안 되지만 영어에 자신이 없을수록 의식적으로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또박또박 말하라. 개중에는 영어 실력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은데도 말을 할 때 혀를 굴리고 현지인의 발음을 따라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발음을 익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의사소통이 목적인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발음에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면 자유로운 대화가 방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영어 실력이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가급적 말을 할 때 말하려는 내용 외에는 신경을 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발음이나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 만큼 말하는 내용에 집중이 되지 않아서 아직 자유롭게 말이 나오는 단계가 아닌 상태에서는 말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우리나라 말을 하듯이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부자연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의사소통이 최대의 목표라면 남의 이목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의사만 전달할 수 있다면 발음이 나쁘던 부자연스럽게 들리던 그런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국제회의에서 비영어권 사람들이 발언할 때
발음이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딱딱한 경우가 많지만 그런 발음 때문에 그들의 발언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다고 끝까지 발음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발음에 신경을 쓰다 보면 말하기가 점점 더 두려워져서 영어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 영어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발음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정확하게 발음하는 습관을 들여놓지 않으면 나중에 발음을 교정하기가 힘들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입을 여는 것이 중요하므로 아직 영어에 자신이 없을수록 지나치게 발음에 신경 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발음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은 사전에 나와 있는 발음 기호를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발음하라는 뜻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현지인처럼 혁고부라진 소리를 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 짧게 말하라. 영어에 자신이 없을수록 똑같은 말을 할 때 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무언가 틀릴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서서 한마디로 하면 될 것을 두 마디로 하고 두 마디면 될 것을 서너 마디로 하염없이 늘려서 말을 하다가 실수를 저지르고 수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말의 길이와 영어 실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영어 실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같은 내용을 짧게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게 마련입니다. 특히 회화에 있어서는 과감한 생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 마시겠습니까를 영어로 말할 때 책에 나오는 대로 긴 문장을 늘어놓지 않더라도 그냥 커피라고 하면서 말끝만 올려주면 상대방이 알아듣게 마련입니다. 물론 너무 단답식으로 짧게 말하다 보면 정중하지 못하고 성의가 없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는 말할 때 웃는 표정을 한다든지 해서 기술적으로 커버하면 됩니다. 짧게 표현해도 될 것을 공연히 길게 늘어놓다 보면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갑갑해 할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굳이 긴 문장으로 상대방의 소중한 시간을 뺏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어가 서툴수록 완벽한 문장을 만드는 훈련을 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일단 영어로 말문을 여는 것이 시급한 경우라면 짧게 말하는 요령부터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짧게라도 자주 말하면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다 보면 언젠가는 긴 문장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다섯째, 문법을 잊어라. 외국인과 대화하면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말 중에 문법적으로 틀린 것이 없는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말하면서 문법을 생각하는 것은 말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자신이 한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기만 한다면 문법은 다 틀려도 상관없다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문법 실력이 완벽해질 때까지 영어로 말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예 영어로 말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문법을 의식하면 할수록 말을 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말을 하기에 앞서 문법적으로 틀린 것이 없는지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문법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평소에 문법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공부하는 것은 나쁠 것이 없지만 일단 외국인과 대화를 나눌 때는 문법을 잊고 대화의 내용에만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문법을 잊는다는 것이 문법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문법이란 오랜 세월을 두고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야지 의식적으로 문법에 맞는 말을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단 영어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지나치게 의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잘 안 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아무리 말할 때 문법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신도 모르게 문법에 관련된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이 문법적으로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문법 실력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문법이 틀린 말을 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문법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쉬운 단어로 표현하라. 똑같은 말을 할 때 가급적 쉬운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를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는 쉬운 단어를 놔두고 어려운 단어부터 머리에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무엇을 참다는 인듀어라는 단어부터 떠올리지만 인듀어 대신에 풋업 위드를 사용하면 따로 단어를 외우지 않고도 훨씬 세련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승차하다는 get on, 하차하다는 get off, 옷을 입다는 put on, 담다는 take f, 인계받다는 take over 등과 같이 get, put, take 등의 요술 동사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쉬운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단어 실력이 모자라서 그러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요술 단어의 사용에 능숙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 영화의 대사를 유심히 들어보면 이와 같은 요술 단어들의 사용이 빈번함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요술 단어들의 표현법을 어떻게 익히느냐 하는 것인데 시중에는 이런 단어를 사용한 표현만을 따로 모아놓은 책도 나와 있지만 이를 별도로 공부하는 것은 오히려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들을 별도로 공부하기보다는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둘씩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